호르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씩 이제 하나하나씩 더 알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중입니다.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맞죠? 혈액에서의 호르몬의 제거, 이 클리어런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호르몬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어떻게 기본적으로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호르몬이 우리 몸에 뭔가 이렇게 작용을 하기 위해가 좀 가장 기본적인 1단계가 바로 그 수용체라고 하는 리셉터에 이제 이렇게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뭔가 분비세포에서 분비가 된다고 해서 그 호르몬의 모든 세포가 다 반응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어떤 특정 호르몬에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런 어떤 리셉터가 있는 그런 세포들에서만 이제 이 호르몬이 반응을 하게 되고, 그 세포를 특정 호르몬에 대한 어떤 타겟셀, 그러니까 표적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특정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없는 타겟셀이 아닌 세포들은 그 호르몬에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 분비세포에서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양한 어떤 경로를 따라서 수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표적 조직 또는 표적 세포로 이렇게 이제 수송이 될 건데, 이 호르몬은 신경과 달리 어떠한 이제 뭐 경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혈행을 따라서, 즉 혈관을 따라서 이렇게 온몸을 전신으로 쭉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온몸으로 혈액을 따라서 퍼져 나가는 호르몬이지만 특정 이 리셉터가 있는 곳에서만 이 호르몬이 활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특정 호르몬의 수용체에 어떤 특정 호르몬에 대한 그런 특이적인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수용체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혈액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무수하게 많은 그런 어떤 종류의 화학 물질들, 화학적 메신저가 있을 거고, 그 안에서 특정한 그런 어떤 호르몬에만 특정 세포가 반응을 한다라는 것, 그게 우리 몸이 제일 잘하는 일이고 정상적인 생명 활동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참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어떤 그 기전을 활용을 해서 뭐 어떤 의학적으로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몸만큼 뭔가 정교하게 아직까지는 뭔가 어떤 질병을 치료하거나 약물로서 이렇게 작용하거나 하는 부분들 따라잡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몸이 하고 있는 이런 생명 활동의 어떤 경이로움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호르몬과 이 호르몬 수용체의 어떤 이런 특이적인 반응들에 대해 가지고 참 여러분들께서도 좀 유심히 이렇게 봐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이런 어떤 표적 세포에 있는 이 리셉터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활성이 되는데, 이 활성 반응이 이제 연속적이고 증폭되어서 막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량의 호르몬만 이렇게 수용체에 딱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어떤 그 결합으로 인한 연쇄 반응은 상당히 폭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되고 큰 효과를 유발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럼 호르몬의 수용체는 뭐냐? 이제 큰 분자의 단백질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수용체는 그 큰 분자의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보통 일반적으로 표적세포에는 이제 뭐 각각 이제 표적세포 한 개당 2,000개에서 한 10만 개 정도의 수용체가 존재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 수용체는 특정 단일 호르몬에 대해서 매우 특이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이러한 어떤 이 특이적인 반응이 바로 각 조직에 작용하는 특정 호르몬의 유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표적 조직, 그러니까 타겟 티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 위치는 뭐 세포막의 내부 또는 표면에 있어서, 세포막이 이제 이중의 어떤 이제 이렇게 지질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인지질층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막은 어떤 수용성의 물질들은 이렇게 쉽게 투과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투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막에 있는 이 수용체를 통해 가지고 주로 이제 수용성의 어떤 호르몬인 단백질과 펩티드, 카테콜아민 호르몬들이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이제 호르몬으로 이제 호르몬이 이제 작용하는 그런 어떤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반면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같은 이런 이제 지질 호르몬들, 즉 지용성 호르몬들은
이제 세포막을 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대한 1차적인 수용체는 주로 세포질에서 이렇게 사이토플라즘에서 발견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획에도 이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이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은 이 갑상선 호르몬의 수용체는 각 세포획에서 발견이 되고 각 세포의 핵에 있는 수용체가 갑상선 호르몬과 이렇게 결합해서 활성화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뭔가 이렇게 작용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이 호르몬 수용체와의 결합, 그 후에 어떤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호르몬이 어떤 화학적 메신저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호르몬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